안녕하세요. 데이기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는 제 삶의 뿌리를 바꿔준 취미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오늘은 또 제가 취미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. 그 기타 다 말하지 못한. 그런데 그 취미는 이제 내 삶의 뿌리를 바꿨다기보다는 그 제 삶의 전반적인 이렇게 좀 행복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여유를 좀 살찌우게 해주는 취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좀 겹치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짜집기 한 것도 있다. 그런데 뭐 말은 되는 취미들이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거 취미죠. 뭐 모으는 것도 있고 하니까. 자, 뭐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내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취미 5가지를 골라봤는데요. 자,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, 또는 행복 지수가 아니어도 돼요. 여러분들의 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취미,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일까요? 제가 그 전에 취미는 행위를 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거잖아요. 이번에는 이제 조금 취미의 결이 다릅니다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이것이 있겠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덕질이죠. 양주 콜렉팅. 제가 양주를 많이 모으잖아요. 이거 양주를 모은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, 첫 시작은 제가 이제 압생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그 압생트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이름도 멋있고 뭐 고우가 이렇게 잘 마셨다고 하는 그 이렇게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술이니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. 맞아,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구나. 제가 술을 모으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캐주얼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양주를 접했는데,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술은 늘 소주였는데, 그 캐주얼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양주의 문화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그쪽 세계에 제가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런 취미는 내가 한 번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제 일에 치여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부터 한두 개씩 모아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취미였는데, 이 눈에 여기 보이시죠? 이 보이는 이 첫 번째 술이 바로 제가 양주를 모으겠다고 마음먹고 해서 처음으로 모았던 술입니다. 이 술이 요게 이제 압생트 70도짜리 이런 걸 이제 모으면서 지금은 조금 제법 술이 뭐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제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다운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지쳐있을 때 이 술을 바라보잖아요. 그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돼요. 왜냐면은 바텐더로 일했을 때 그 이제 양주를 먹는 사람들을 보잖아요. 저게 가격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거 하나를 이렇게 칵테일 바나 또는 바에 가서 딱 한 잔 먹으면은 저 한 잔에 진짜 막 몇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집에서 구비를 해놓으니까 나도 기분이 꿀꿀하거나 할 때 저런 걸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먹지는 않는데 그냥 그런 느낌? 난 언제든지 저걸 마실 수 있다. 저걸 언제든지 마실 능력이 있다. 다만 안 마실 뿐이다.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요새는 이제 토요일날 가끔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두 잔씩 먹긴 하는데, 그런 거 이렇게 늘 골라가면서 먹는 그 재미, 처음에 술을 모을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. 왜냐면은 모으고 싶은 술은 너무 많은데 너무 조금 모이니까. 근데 왜냐면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지금은 조금 구비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너무 보기 좋은 거죠. 저게 이제 갖춰질수록 그 위용을 발휘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칵테일도 만들어 마실 수 있고, 뭐 가끔씩 원액으로도 한 잔 마실 수 있고, 또 그냥 기분 삼아서 그냥 술을 뭐 소주다 아니면 다른 술을 마시면서 제가 먹는 안주에 그냥 쭉 늘어 놓은 것만으로도 좋아요. 왜냐면 저 자체가 하나의 멋진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뭐 한 5개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한 잔 먹잖아요. 그렇게 기분이 좋다. 그래가지고 특히 가장 이 술이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건 내가 만든 술안주에 탁 양주 한 잔을 얹어가지고
딱 이렇게 약간 분위기 깔아진 음악을 들으면서 탁 한 잔 탁 먹고 좋다라는 딱 그 느낌, 그 느낌에 저는 이제 인생의 하루를 산다. 이게 양주가 다 도수가 세요. 한 40도 50도 하거든요. 뭐가 좋냐면은 약간 마약처럼, 마약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한 잔 딱 먹으면은 그 술이 몸에서 여기 뇌라고 해야 되나,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딱 독소가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. 독소, 이제 알코올이 퍼지는 건데 독소가 퍼지는 딱 느낌이 들면서 그게 뭔가 몸을 팍 이렇게 만드는 크는 게 있거든요. 그걸 딱 느끼고 나면은 그거는 한 잔만 먹어도 충분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술을, 양주를 뭐 두세 잔, 네다섯 잔씩은 안 먹는데, 왜냐면은 저 한 잔만 먹어도 그 짜릿함이 한 방에 느껴져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라서,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양주를 그렇게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. 계속 이제 마지막 또 버킷리스트는 또 이렇게 양주를 많이 모아가지고 베란다에 양주 진열장을 하나 사고 싶은 게 이제 제 또 꿈인데, 많이 모아야죠. 그러려면 많이 모으고 또 이제 적당히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걸 갖다 놓으면은 또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거는 그냥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도 술을 좋아하신 사람이라면 저는 양주를 모으는 거를 추천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, 저도 처음에는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게,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모으면은 모으는 데에 의의를 두지 마시는 데에 저는 의의를 그렇게 안 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 술을 모으면은 저도 마실 줄 알았는데 거지 근성이 있나 제가 그렇게 막 마시진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마인드인 사람이라면 그냥 모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. 저거만 모아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양주 콜렉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, 이건 여기에 넣기가 조금 아깝긴 한데 어쩌다가 너는 이렇게 타락을 했니? 독서. 독서가 또 제가 가진 취미죠. 제가 원래는 이제 뭐 글쓰기도 좋아하지만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마트에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왜냐면은 마트에서 제가 이제 뭐 계산대 역할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아요. 그래가지고, 그리고 다행히도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. 평상시에 제가 뭐 예전에 기자로 일했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했었을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진짜 적었어요. 근데 저는 책을 잘 못 읽으면 약간 답답함을 느끼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도 책을 읽어보고 뭐 집에서도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, 솔직히 집에서는 책 잘 안 읽히잖아요. 쉬는 날에는 쉬고 싶지, 이렇게 뭔가 책을 읽을 만한 동기가 안 생기는데, 마트에서는 일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저는 약간 일석이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급여가 그렇게 막 썩 높지는 않은데 만족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 어쨌든 일의 강도도 심하지 않고, 또 그 시간 동안, 대기 시간 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정신적인 압박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덜 합니다.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책을 많이 읽고, 뭐 주로 뭐 에세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책이나 재테크, 뭐 경제, 금융, 사회과학 도서 이쪽 위주로 책을 많이 읽는데,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. 못해도 제가 뭐 유튜브랑 별개로 지식을 얻는 거에서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죠. 근데 중요한 건 마트에 가서만 읽고 집에서는 절대 안 읽습니다. 집에서는 절대 안 읽어요. 쉬는 날에도 안 읽고 그냥 집에 와서도 안 읽고 뭘 해도 안 읽습니다. 마트에서만, 오직 마트에서만 읽는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. 이거는 이제 제가 했다 안 했다 하는 건데, 영어 독서도 제가 책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. 예전에는 진짜 뭐 한 달에 한 권 읽을 정도로 많이 읽었었는데, 뭐 호주에서는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은 적도 있었죠. 아무튼 그래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, 이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뭐 환상도 좀 많이 사라지고, 또 일상을 지내다 보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삶에서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영어에 대한 동기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, 가끔씩 영어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. 뭐 제가 외국인이랑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 주로 이제 그때 영어책을 많이 읽죠. 영어책을 읽으면서
또 뭐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영어를 그냥 바라만 보면서 얻는 그 이점들이 있어요. 사고 생각 그런 것도 있고, 이거는 뭐 공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심심해서 영어책을 읽고 싶을 때 말 그대로 그렇게 읽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은 영어책을 막 자주 못 읽으면 그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도 느꼈고 막 좀 이렇게 불안함도 느꼈는데, 내가 영어책이 취미로 잘 잡았는데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적용했다면,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리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거는 뭐 한 번 읽으면은 오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,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기에 한두 권 정도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뭐 적게는 3-4권, 많게는 한 4-5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읽은 책을 보여드리자면, 올해 읽은 영어책인데 한 5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읽어도 저는 이제 조금 그냥 충분했다, 내가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어책을 좀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막 기분도 좋고 그런 정도의 취미입니다. 왜냐면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근데 확실한 건, 영어책을 읽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뭔가 이렇게 좀 영어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좀 좋습니다. 아, 내가 또 이렇게 영어책을 접하고 있네 라는 그 생각, 상황을 또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그거 자체가 썩 이렇게 싫지는 않아요. 꽤 좋은 감정이에요. 꽤 좋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하고 또 뭐냐, 벌써 4번째 취미인가요? 많이 했는데. 자, 그리고 4번째 취미는 헬스입니다. 헬스는 헬스라고 하고 이제 러닝인데, 주로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게, 물론 그 처음에 운동을 막 초등학교 이런 거 말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살, 19살 정도부터였으니까, 그때 이제 첫 러닝을 하면서부터 이제 15년째, 제 생각 15년째인 것 같아요. 19살부터 했으니까 15년째 다이어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달리기를 주로 하고 있죠. 그래가지고 살을 빼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자꾸 살이 불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그 헬스장을 원래는 헬스장을 이용하진 않았고, 뭐 그냥 주변에 하천을 이렇게 뛰거나 아무튼 밖에 나가서 뜀박질 하는 걸로 보통은 했다가, 요새는 이제 헬스장을 이용해서 러닝을 주로 하고 있어요. 러닝을 하고, 원래는 이제 러닝 하면서 무게를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제 체중을 어느 정도 많이 낮춘 다음에 보통 이제 근력 운동을 했는데,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근력 운동은 평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러닝이랑 근력 운동을 조금 병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전에 헬스장을 끊었을 때는, 헬스를 끊었으니까 약간 좀 매일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는데,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좀 취미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매일 뭔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그걸로 근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좀 이렇게 제 자신이 싫은 것 같고,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까 하다가 그냥 좀 많이 내려놓자. 데이가 많이 굳이 네가 이렇게 매일 해가지고 다른 걸 못해서 너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네가 너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서 헬스가 너의 우선순위한테 그렇게 크게 높은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면 횟수를 많이 줄이자. 그리고 더 더 좋고 더 즐거운 일을 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 그때 마인드를 바꿨습니다. 그게 뭐냐? 일주일에 딱 2번만 하는 걸로. 일주일에 2번 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체중을 빼고 정말 체중 관리에 막 올인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체중 관리 아니면은 뭐 그냥 몸 관리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밥을 줄이자.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꾸게 되었는데,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헬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최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1번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울적한데, 제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헬스를 하자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쉽지 않더라고요. 이번 주에도 아직 한 번도 헬스장을 안 갔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. 내일이나 모레는 분명히 꼭 갈 겁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. 참고로 저번 주에는 헬스를 갔습니다. 한 번밖에 안 갔어요. 아무튼 그렇고,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. 자, 혼술. 제가 좋아하는 혼술.
이거를 왜 인생 행복을 살찌우다고 하느냐.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. 그 혼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막 뭐 인생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니면은 뭐 지칠 때 혼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도 진짜 막 혼술하면서 필름이 끊긴 적도 있었고 혼술을 이렇게 좀 우울할 때 하는 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는데 언제부터 혼술을 받아들인 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느냐. 그것도 제가 이거 같아요. 그냥 제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그 술을 먹을 때 그렇게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들지 않게 마시니까 그 혼술을 바라보는 문화나 시선 자체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혼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취할 정도로는 당연히 마시지 않고,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막 많이 먹지는 않아요. 요새는 또 잘 안 먹는데 그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날에는 일주일에 3-4번을 먹기도 하고 뭐 진짜 많이 먹으면 5번도 먹거든요. 근데 또 안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1-2번 정도밖에 안 먹어요.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술을 먹는 거,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, 그걸로 대체하니까 진짜로 혼자서 술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과거에는 그 혼술을 먹을 때 마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꿀꿀했다면,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에 기분이 꿀꿀했다면, 요즘에 그러니까 뭐 한 2-3년 전부터죠. 요즘에는 그 술을 마실 때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나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않아요. 그냥 아니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술이 땡겨서 먹는 건데 뭐 그거 마시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시니까 그렇게 막 혼술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냥 뭐 혼술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데, 다만 이제 마실 때 좀 적절하게 주의해서 마시자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은 정말 좋아하지만, 그리고 또 그렇게 적게 마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만 충분히 조절하면서 마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헬스도 가끔씩 하고, 그리고 술도 그렇게 해서 좀 병행해서 마시는 편이니까. 또 저는 스스로가 조절할 땐 조절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, 술은 어떻게 시작했냐, 뭐 뻔하죠. 술 친구가 없어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가온 건데, 제 주변에 친구가 거의 전멸했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혼자서 혼술을 하게 된 거고, 토요일에는 무조건 저는 술을 마셔야 됩니다. 그래야 한 주가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, 지금은 그게 토요일에 제가 술안주를 만들어 먹다가 이제 엄마한테 술을 가르치고 나서 토요일 날에는 엄마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. 아무튼 저는 혼술을 나쁘게 보지도 않고 조절해서 먹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. 그 생각은 하고 있죠. 이거는 음주의 취미다. 양주의 취미는 따로 있고, 피아노. 음주의 취미는 이제 혼술이다. 왜냐면은 둘 다 내 감정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. 아무튼 그랬습니다. 이 혼술에 양주를 딱 입히고 내가 만든 술안주에 이렇게 그 전날에 아니면은 뭐 오전에 운동을 했어.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. 어떠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또 한잔 하고 싶네요. 마지막 취미는 이제 유튜브입니다.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취미고요. 원래는 글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요새 글은 잘 안 쓰기 때문에. 글과 유튜브가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? 둘 다 어쨌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뭔가를 기록하는 이렇게 뭔가의 매체라는 것에는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,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, 글쓰기는 그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지만 조금 더 외로운 작업이고요. 왜냐면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, 또 이렇게 뭐 일기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. 조금 잘 정돈된 글이어야 하고, 그런 반면에 유튜브는 어쨌든 조금 번거롭죠, 과정이. 왜냐면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에게 맞는 편집 방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스크립트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거를 보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,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PPT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조금씩 저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.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
제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야지만 제가 뭔가 속 시원함? 아무튼 좀 드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다 할 수 없잖아요. 무슨 오지랖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을 얘기하는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잘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예전부터 있어가지고, 그리고 그런 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나 보여주고 싶어하지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들려주기가 너무 싫더라고요. 책도 그렇잖아요. 자기에 대한 뭐 모든 일상 기록 이런 것들을 그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부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그 책을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예 안 보아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, 저가 가진 생각,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들어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잘 표현을 해야겠죠. 그리고 당연히 처음 마음은 이제 이런 마인드인데, 나중에는 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그로도 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는데, 그거보다는 일단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. 근데 그거보다는 그 근원적인 마인드, 마음 한구석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답답함, 아니면은 제 생각을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 저는 좀 제 창작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,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독자나 조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 크지 않고 소소하지만, 소소한 것도 아니고 너무 적죠. 그런데 그런 거랑 별개로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희열은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뭐 엄마의 에어로빅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가족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고, 또 제가 뭐 단순히 이렇게 뭐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쓱 올린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원하는 방향과 제가 원하는 편집, 제가 원하는 기획에 맞게끔 그런 영상이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한 컷 한 컷,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너무 저는 소중하고 재밌더라고요. 그런 영상 매체, 영상 기록물이 저의 유튜브에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꽤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누가 좋아해주면 좋은 거고, 안 해주면 많은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거랑 별개로 원래 진짜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. 그게 뭐냐, 글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, 그러려면 채널도 다시 파야 되고, 아무튼 맞아요. 이것도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이번이 처음 시작은 아닙니다. 또 아로하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고요. 지금은 안 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뭐 영어 독서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고, 또 제 에세이를 영상화하는 작업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유튜브는 제가 예전부터 다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취미였고요. 이제 드디어 그걸 시작하게 된 거죠. 이제 한 5, 6개월 지난 것 같은데, 일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재밌게 하고 있어요.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, 좋은 취미란 뭘까? 여러분은 좋은 취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 같은 케이스는 취미란 뭘까? 라는 생각을 했을 때, 저는 그 취미가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 성공 또는 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추구하고 싶어서 시작한 그 동기가 뭐가 됐든 간에, 이런 동기들이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 취미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르니까요. 저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 다 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하고 있는 행위 과정은 저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, 무조건 그 작업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봤을 때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취미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던 거고요. 저는 그 앞전에 얘기했던 뭐 글을 쓰든 뭐 피아노를 치든 그 다음에 뭐 요리를 하든 그 하는 과정을 너무 즐겨 하거든요. 그때 바라보는 미래의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, 뭐 이번에도 그렇고요. 유튜브를 하든 뭐 술을 마시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
다 행위가 즐거워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꾸준히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바탕에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계단형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 꾸준하지만 내가 했을 때는 그 즐거워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층 또 한층 이렇게 꽁충꽁충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좋은 취미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이럼으로써 제가 가진 취미를 모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또 다음 영상은 제가 조만간에 경제 영상으로도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진짜 강한데 빨리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